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이야기 해봐야죠. 사실 저희가 김병관 장관 후보자 이야기는 뭐 거의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. 거의 장관 후보자들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, 최고 중에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아마도 한 2분 정도는 그래도 낙마되지 않겠냐. 다른 분들은 참 다른 분들도 면면이 너무 화려하셔서 거의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용어 쌍박에 거의 어마어마한 분들이셔서,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제압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라선 분이 바로 김병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분은 아마 안 될 거다. 이분 정도는 아마 여권에서도 내심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에 이분을 장관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 의지가 너무나도 강력하여. 뭐 때문일까요, 대체? 무슨 매력 있는 걸까? 이 핸드폰 액세서리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? 핸드폰 액세서리에 이분이 왜 있잖아요. 박정희, 유경수 이렇게 사진 넣어가지고 마치 자기 부모님인 것처럼 네, 가지고 다녔다고. 예, 그것 때문에 한바탕 화제가 됐기도 했었는데. 네. 막 매력이라고 얘기했더니 막 채팅창에서 막 갑자기 욕을 그러시네요. 네. 아무튼 이 김병관 장관 후보자께서 국민들을 꿰는 매력? 이런 건 이제 뭐 갖지 못하셨는데,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강력하게 어필하는 이 매력 때문에 여권까지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결국 뭐 임명안은 사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무산됐어요. 그죠?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못 된 겁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원래는 어제였죠. 12일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말든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일 거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대충 좀 약간 숨고르게 들어갔더라. 청와대도 좀 분위기를 보고 있다. 지금 그죠? 괜히 이렇게 했다가 뭐 이것저것 국회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것도 통과시켜야 되고 하는데 괜히 이제 좀 너무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으니까요. 살짝 눈치를 보고 있다. 그래서 예정됐던 어제는 별로 뭐 일이 없었고요. 그래서 이제 대충 좀 눈치 보고 이게 지나가려나? 아마 한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 통과를 시키지 않으려나?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 김병관 장관 후보자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. 아니 근데 보통은 이런 기자회견을 하시면요, 사퇴하시는 분들이 기자회견 하시잖아요. 날 뽑아주세요. 이런 대통령 정도면 하는데, 아니면 대통령 후보나 그런 정도면 하는데, 장관 후보자께서 사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날 그냥 좀 냅두세요. 나 장관하게 해주세요. 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나요? 이거 좀 신기한 일인데요. 아무튼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는데, 이걸 뭐 청와대나 국방부에서조차도 이 회견 내용을 모르셨다고 합니다. 정말 일방적으로 혼자서 나 기자회견 해야겠다고 갑자기 잡은 거예요. 갔는데 내용이 참 웃기더라고요. 뭐라고 하셨냐면요, 뭐 기사들 다들 보셨겠지만 대국민 입장 기자회견 대국민 입장을 발표를 하셨어요. 이런 온갖 뭐 33가지 의혹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,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송구스러웠다. 뻔한 말, 네, 그죠? 그러면서 모든 개인적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.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모든 개인적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들께 요청한다고 했어요. 이 말은 그동안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? 아니, 그동안도
뭐 국방부 뭐 여권 추천 뭐 이게 위원이시기도 했고 또 군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면 개인적 사심을 버리고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. 아니 그리고 장관이어야만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나요? 저는요. 배치칸 뉴스에서 이렇게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. 나 막 너무 장관 안 해도 나 완전 헌신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지금 6년차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최저임금 이 정도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? 그죠? 나 완전 헌신하고 있는데 나 장관 해야 되겠네. 그렇잖아요. 그죠? 아니 이거 무슨 예전에 그 김종은 후보자 전 후보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김종은 후보자께서도 뭐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이거 안 받아줘가지고 나 삐졌어 갔잖아요. 무슨 사람들의 사고가 이상해요.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건요.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헌신을 해야겠구나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. 아니 내가 너 장관직 주면 내가 나라를 위해 헌신 한번 해볼게. 뭐 기브앤테이크야 뭐 하는 거야.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건요. 정말 그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계시는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. 사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있습니다. 그러면 그동안은 사심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장관직을 해주면 내가 지금부터 한번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 한번 해볼게. 이런 뜻이 아닌가. 그죠? 말도 안 되는. 참, 이 말 한마디에 그 이면에 가려진 이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대국민 입장 발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뭐 이후에 발생하는 일은 제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. 사실 이런 온갖 의혹들이 나오면서 이미 명예 어디 있길래 명예를 건다고. 명예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. 군 내부에서도 김병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명예 운운하면서 끝까지 가보겠다. 김병관 장관 후보자께서 대통령께서 날 내치지 않는 한 난 끝까지 사퇴 안 하고 가겠다. 이런 입장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본인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입장이더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. 기자회견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끝까지 가겠다. 이런 입장을 공고하게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대통령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감사하다. 네.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 고리 덕분이 아닐까. 다른 걸 다 필요 없고 핸드폰 고리 덕분이 아닐까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혹여나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중책을 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고리부터 바꾸세요. 요즘 스마트폰은 휴대폰 고리를 끼우는 데가 없는데 그 참. 네, 그죠? 그러네요. 아무튼 김병관 장관 후보자께서 뭐 국회에서 사퇴 압박을 계속해서 넣고 여론의 압박도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래? 대통령께서 나를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날 해줘. 응? 여러분이 이렇게 나에게 국방부 장관 맡겨주면 내가 어떻게 한번 인심 써가지고 사심 버리고 헌신 한번 해볼게. 이렇게 이제 대국민 입장을 밝혀주셨더라. 네, 뭐 그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황당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웃긴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. 국회에서 뭐 야권이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권 일부에서도 이건 좀 부정적이다.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여야가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은 후보를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는 건 일단 대통령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. 이제 이게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세워주는 게 제대로 된 권력인 거잖아요. 자기가 아랫사람들을 누르면서 차지하는 건, 게릿하는 건 제대로 된 권력이 아니잖아요. 그냥 독재인 거지. 폭력
폭력이고 무력인 거죠.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, 굳이 국회에서 이렇게 웬만한 김병관 장관 후보자 말고는 다 그 어떤 논문 표절, 위장전입, 뭐 부동산 탈세 이런 거 다 있어도 그냥 눈 감고 올려주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, 이 정도에도 만족하지 않고 김병관 장관 후보자를 끝까지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는 것은 이건 정권 초기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뭐 그거 말고도요, 이 김병관 장관 후보자께서 그 UBM택 아시죠? 독일에서 무기 이렇게 수입해 오는데 계약을 하는데 국방부랑 1대1로 그냥 이거 할 수 있는데, 계약을 할 수 있는데, UBM택 아니죠. 그러니까 독일 그 무기 회사에서 그걸 오히려 원했는데 굳이 UBM택을 거쳐서 김병관 장관 후보자께서 잘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UBM택이라는 그 무기 중개업을 굳이 끼워 넣어서 업자를 43억이라는 또 이게 중간 수수료를 챙겼더라,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. 근데 이 UBM택이 김병관 후보자를 영입한 직후에 수십억 원치 이 무기 부품 도입 계약을 그때 그 43억짜리 한 건 말고요, 무려 5건이나, 한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. 무려 5건이나 줄지어 성사시켰던 것으로 또 알려졌다고 하네요. 김병관 장관 후보자 완전 능력 있구나. 이 로비스트로 능력이 어마어마하네요. 다른 쪽으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고 다른 쪽으로 좀 가셔야 되거든요. 이 능력을 왜 이런 데 써요? 국방부 장관 이런 데 쓰시는 게 아니라 어디 이제 기업 이런 데나 계약건 따오고 이런 일에 좀 쓰셨으면 좋지 않을까. 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죠? 이거 좀 이런 데 말고요. 이렇게 뭐 좀 계약을 따오고 이런 그죠? 그런 곳에 좀 이 능력을, 이 탁월한 로비 능력을 쓰셔야 좋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죠? 네. 네. 이런 분이 끝까지 가서 그래서 장관 한다는 거죠? 참 우리나라 국방 아주 든든하겠네. 든든하겠네. 네. 이승철의 그 사람 신청하셨는데요. 듣고 옵니다.